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상승했지만 인텔의 주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회계 방식을 재편해가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파운드리 시장 2위로 올라서는 인텔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시장의 강자입니다. 인텔이 그간 자체적으로 제조했던 반도체 물량을 내년부터는 내부 고객의 주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파운드리 매출로 잡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회계 방식을 바꿔서 탈환하는 2위 자리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인텔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200억 수주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이기겠다는 거 목표 아주 좋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고 시장에서 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발표 그저께 나왔는데 어제 주가 빠져, 오늘 주가 빠져. 이 얘기는 뭡니까? 인텔은 그런 시도를 하겠으나 시장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방금 이생급 말씀대로 인텔의 가장 강점 뭡니까? 중앙처리 장치, 즉 CPU 매출 아닙니까? 세계 1위인데요. 그 CPU 매출 중에 일부를 IFS, 즉 파운드리 사업부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회사 전체 매출은 동일한데 우리는 파운드리에서 200억 불 넘어서 이렇게 말해본들 무슨 필요합니까? 돌려막기에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 수주, 예컨대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기타 등등 정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오더를 받아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인텔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몰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는 정작 자기들의 강점인 CPU보다는 오히려 파운드리 쪽으로 눈을 잘못 돌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 격언을 들면서 인텔에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뭐가 찢어진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저는 인텔 방향을 빨리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주가는 인텔의 주가 반응은 좀 시큰둥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세계 파운드리 1위 점유율 TSMC를 따라가기도 지금 벅찬 상황에서 인텔이 또 회계 방식을 재편한다고 하지. 글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셈법을 다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에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텔보다는 이제 뭐 기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어떤 반등, 여기에 지금 파운드리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인텔과 TSMC 뭐 어떻게 보면 다 상당히 좀 견제해야 될 상대이긴 합니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면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를 저는 좀 기준으로 놓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대명사가 된 뭐 DB 하이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좀 주력으로 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한 7,7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너 일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에 따라서 뭐 KCGI가 어떻게 보면 좀 대주주로 좀 참여가 되면서 좀 경영권 분쟁 초입기에 좀 들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 지금 경영권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격화된다고 하면 주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눌렸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물적 분할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눌렸던 주가들이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저평가 여기에 따라서 또 경영에 대한 프리미엄까지도 좀 붙게 된다고 하면 좀 주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탄소 포집 관련주들의 강세를 견인했던 바로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145조 원 투자 단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탄소 감축 그리고 경제적 성과 창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2050이죠.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4차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이제 마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탄소 중립 이행에서 이제 현재 전 세계 각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국내 기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145조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및 R&D를 통해서 관련 수주를 이제 100조 정도 달성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일단 뭐 기후테크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모든 연관 산업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실가스 관련 사업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2030년까지 이제 기업 가치 10조 이상의 그 유니콘 기업을 10개를 육성하고 수출을 100조 원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5대 금융그룹이 기후테크 산업 분야에서 이제 채권 발행을 하고 그리고 대출도 하고 PF 방식으로 약 135조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형 그 벤처 캐피탈 등 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한 2천억 규모의 민관 투자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를 서포트할 정책도 이제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전체 그림만 그리는 상황이라서 뭔가 손에 잡히는 이거를 투자해야지 이게 딱 잡히는 건 사실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구체화되겠죠. 구체화되게 되면은 바로 전략 수립해서 투자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는 2030년까지 145조 원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레리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해당 이슈에 따라 좀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 탄소 포지과 관련돼서 좀 주가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뭔가 좀 보이진 않는다. 약간의 좀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좀 종목들 자체는 좀 이런 탄소 중립 시대와 이런 좀 뉴스와는 별개로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적 좋고 그다음에 수주가 상당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오랫동안 쉬었다는 부분, 결국 이제 원래 좋았던 섹터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지난주에 좀 발표가 있었던 EU의 신재생 에너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30년까지 포션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5%까지 올리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탄소 중립 시대에는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풍력이 아닐까. 뭐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CS 윈드가 좀 대장이긴 합니다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CS 베어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하면서 7억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좀 실적 전환에 좀 어떤 그런 턴어라운드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터빈 쪽에서 사실 이제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기술 장벽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좀 존재하는 좀 그러한 시장입니다. 거기서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마켓 시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신규 고객들에 대한 제가 볼 때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래 좋았던 종목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로서 좀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풍력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 CS 베어링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SCI 편입 이후 흐름이 견조했던 양극재 후발주자죠. 코스모 신소재 또 한번 빅뉴스가 터집니다. 바로 LG화학과 3,3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지금 이 액수를 보니까 최근 매출액 대비 무려 70%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2차전지 양극활 물질을 LG화학에 내년 4월까지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70%에 달하는 68.1%에 달하는 수준, 약 한 3,30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그 LG화학에 공급하는 제품은요, 니켈 함량 80% 이상인 NCMA 양극재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니켈 함량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를 LG화학에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양만 해도 이제 지금 한 5천에서 6천
톤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공급을 시작으로 두 기업 간의 물량은 아마도 더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제 생각에도 좀 그렇게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공급 규모가 최대 한 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장 환경과 뭐 메탈 가격의 어떤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25년까지라고 하니까 2년 동안에 2조 5천억이라는 어떤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화할 물질을 1차로 소송한 반제품 형태로 LG화학에 공급을 하고 LG화학은 그거 받아가지고 2차 소송을 거친 양극화할 물질 완제품을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 개 기업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요. 투자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 소재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극재 후발주자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주가 차트를 보면은 24만 원 선까지 아주 무섭게 치솟다가 현재는 21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봄직할지 아니면 다른 좀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목해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윤여민 이사님? 양극재 지금 4대 회장이 있는데 사실 지금 3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종목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LNF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신규 매수자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4대장 중에서 지금 LNF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어떤 회사가 뛰어나냐라기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020년에 결국 이제 매출이 한 3,500억 정도였습니다만 2022년에 매출이 3조 8천억으로 뛰면서 거의 11배 이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목표가 지금 연 40만 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테슬라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내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나머지 3개 기업에 대비해서는 좀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극재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음극재라든지 리튬 전구체 같은 원료 공장 쪽으로도 제가 볼 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배터리 종합 소재 회사로서 제가 볼 때는 좀 발돋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나머지 세 개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없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LNF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7시쯤에 기사로 나왔죠. LNF가 일본 미쓰비시와 제휴인트벤처를 설립한다. 음극재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오늘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4년 뒤에 거둔 돈보다 줄 돈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사실 5년 전에 예상한 정부의 시기가 2030년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3년이나 빨라진 거죠.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또 팔 수밖에 없어요. 이 기관의 가장 큰 손, 국민연금의 투자자금 축소, 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MPS,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이고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이다 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 코스닥 유가증권 전부 합쳐가지고 약 2,400조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지금 140조 원으로 약 5.9%, 6%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 중에서 주요 기업들, 예컨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런 주요 기업들의 지분이 굉장히 국민연금 높습니다. 10% 넘는 게 자그마치 36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버틸 수 없다라고 단언 짓고 싶습니다. 과거에 20, 30년 전에 국민연금은 전체 그 자산 규모의 약 30%를 국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알기로는 약 16%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가 채 안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16%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더 줄여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그 기업의 내 속사정을 외국계가 더 잘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더 잘하겠습니까? 100% 국민연금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좋은 주식들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왜? 시가총액이 2,500조인데 그 170조 가지고 시가 규모가 적어서 매매 못하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유리한 곳을 놔두고 왜 불리한 뭐 테슬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주식을 투자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모 방송에서 나오는 자료를 봤더니 국민연금에서 1%만 수익률을 더 올린다면은 지금 3년 뒤에 적자 되는 거 이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3년이 아니고 5년 뒤, 10년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이 단순하게 2%를 한국에 두고 나머지는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아주 편협한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 안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종목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윤여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연기금이 최근에 좀 행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외국인과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동안 봤을 때 좀 상당히 많은 좀 매수량을 보였습니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매도 포지션에 우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지금 매수나 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홀딩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는 점, 이러한 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주가들 자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승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순 매수상에 올라간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연금 자체도 계속 이제 롤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의 매수 매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최근에 뭐 매수 포지션을 좀 늘렸던 혹은 매도 포지션을 늘렸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비해서 워낙 좀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줄이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최근에 좀 늘렸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좀 이런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결국 이제 매수 포지션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좀 계속 체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기사는 좀 속도를 빨리 내볼게요. 이어서 최근 살짝 조용해진 AI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버클로바 출시 개발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종합 내용 전해주시죠. 네, 네이버가 8월 달쯤에 잘 아시는 대로 초거대 AI죠. 하이퍼클로버 X와 이와 함께 접목한 서치 GPT를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건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지원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치 GPT를 선보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대화형 에이전트 형태로 서비스 출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공개 시점은 이제 하이퍼클로버 X와 서치 GPT를 공개한 시점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왜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여자친구나 뭐 이제 애인분과 함께 어느 지역 데이트 코스 알려줘라고 얘기하면은 답변 오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와 함께 연동돼서 예약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8월 달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이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형 AI 챗봇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과연 챗GPT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나홀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30년 만에 돌아온 기회,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일본 토픽스 지수 목표치를 또 상향 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다른 곳은 다 금리 올리는데 일본은 계속 통화 완화 정책 펴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기업들 실적이 좋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2,300포인트에 있는 일본 토픽스 동경 주가 지수를 2,5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망치는 전부 후행 지표입니다. 전망치가 올랐다 해서 일본 주가가 전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